2026년 2월 28일 선전포고도 없었고 아무 경고도 없었던 채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습니다. 이때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아무도 진짜로 놀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전쟁은 2026년 올해 2월 28일 날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처음 우리들과 저들을 나눈 그 순간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전쟁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폭탄이 왜 떨어졌는지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미국이 보일 것이고 이란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일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먼저 작전은 공습 위주였습니다. 지상군의 투입이 없었고 미국은 이란의 수뇌부를 먼저 타격을 했습니다. 핵심 핵시설을 폭격했죠. 그리고 군사 인프라를 싹 다 처음부터 날려버렸습니다. 명분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세력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핵무기 개발을 저지한다 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근데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쳤습니다.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여기에 있는 미군 주둔 지역을 쳤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미군이랑 실질적으로 관계도 없는 중동 국가들까지 공격을 싹 합니다. 서아시아 전체가 전쟁에 막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립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죠. 상선을 공격하고 해운을 마비시켰습니다. 국제 석유 시장이 요동칩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한테 파병을 요청했어요. 나토,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호주 직접 거론합니다. 좀 도와달라, 참전하라. 결과는 한국과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전 때랑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동맹이 함께했죠. 지금은 미국이 혼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둘이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자기가 시작한 전쟁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왔을까요? 이건 단순한 정치나 세계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노예는 주인에게 저항하며 자신을 만든다. 그러나 둘 다 상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게 이란은 뭘까요? 악의 축입니다. 핵을 숨기는 테러국입니다. 근데 이러한 미국에게는 적이 있어야지 미국은 자유세계의 수호자가 됩니다. 이란에게 미국은 뭘까요? 바로 제국주의 침략자입니다. 근데 이란에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인 적이 있어야지 이란 정권은 이 정권 혁명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어쩌면 지금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상대가 사라지면 그 각 나라의 이야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끝내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한 건 단순한 안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미국이라는 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폭격을 두드러 맞으면서도 호르무즈를 막고 중동 전역을 공격한 건 군사적인 합리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죠. 적이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도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핵 위협 국가라고 부릅니다. 선제 타격의 명분이죠. 근데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 이게 누구 방식입니까? 미국이 그토록 비난하던 불량 국가의 방식이 아닐까요? 이란은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군이랑 관계없는 중동 국가들까지 공격했어요. 민간 상선을 위협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 방식일까요? 이란이 그토록 비난하던 강자의 횡포가 아닐까요? 이란과 미국은 서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상대의 방식을 쓰다가 결국엔 나는 상대가 됩니다. 동맹국들이 아무도 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한국도, 일본도 봤습니다.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인지 아닌지. 선전포고 없는 기습 선제 타격, 핵 저지라는 명분. 근데 그 명분을 믿어준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전 때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없었잖아요. 세계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온 거죠. 신뢰는 한 번 잃으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말하는 철학적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약 너비가 33km나 됩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이란이 이걸 막았죠. 상선을 공격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핵이 아니고 바로 이 지리적 위치입니다. 미국이 폭격해도 이란은 해협 하나로 세계를 인질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현대전의 구조입니다. 강한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죠. 더 많이 잃어도 포기하지 않는 쪽이 이깁니다. 이란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때 배웠던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에 수십 년간 제재를 버텨온 나라입니다. 고통에 익숙한 나라죠. 미국은 빠릿빠릿한 전쟁을 원합니다. 타격을 빠르고 종결도 빠르게 내고, 하지만 이란은 질질질질 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비대칭이 전쟁을 끝나지 않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강자가 약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약자는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이다. 자,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처럼 트럼프도 선택을 했죠. 선전포고 없이 치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이란도 선택을 했죠. 이 전쟁과 관계없는 나라들까지 공격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동맹국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도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책임을 피하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전쟁은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도 매일 선택하고 있죠. 그 사람이랑 화해할 수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 선택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할 수 있었는데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이건 100% 잘못한 걸 아는데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 당신 안의 전쟁도 어쩔 수 없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내기 싫어서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미국처럼 그리고 이란처럼 2026년 2월 28일 폭탄이 떨어진 날. 근데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왜 폭탄이 떨어졌냐가 아닙니다. 왜 아무도 막지 않았냐입니다. 동맹국은 파병을 거부했고 국제사회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식시장은 걱정을 했어요. 세계는 전쟁을 보면서 유가를 계산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인류의 수준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혔고 석유가 안 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사람이 죽을 때는 몰랐는데 기름값이 오를 때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반복된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전을 받고 아프가니스탄을 받고 리비아를 받고 시리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란을 보고 있죠. 매번 명분은 있었습니다. 매번 결정적 타격이라고 했었고요. 매번 빨리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끝난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다만 인정하기 싫어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이 전쟁을 시작하고 내가 이 선택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오고 믿었던 게 절반은 거짓이었다는 걸, 이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긴 전쟁은 총을 든 손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입니다.